자, 이제 그 아까 11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 찾아보세요. 이제 하시는 동안에 이건 좀 듣고 나서 할 테니까 거기 이제 남편분하고 아들과 따님. 딸하고 아들만 네. 된다니까. 아니. 남편은 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기 싫으시면 알았어요. 아들과 따님을 하시고 먼저 좀 한번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몇 번이고 선천수가 몇 번이고 선수가 몇 번이고. 예. 했어도 좀 복습 간단하게. 신랑은 5번하고 9번. 예. 그래서 신랑은 5번하고 9번. 예. 그리고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다 설명을 했습니다. 5번은 오병은 저기 완벽하고 스마트한데 저희 신랑이 그치 완벽하고 말잘 못했어. 맞는 거 아니 같은데? 하여튼 뭐 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거 카드는 좀 상담을 좀 잘 들어주는 스타일인 거죠. 이 5번 카드가 있으면 그런 걸 잘 들어줄 수 있고 자기의 이제 이야기는 좀 못한다고 할 텐데 이 카드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돈 교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5번 교환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9번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한 번만 그렇죠. 고집도 있고 어떤 분야를 하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끝을 본다고 그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남들의 말보다는 내 말이 이제 더 맞는 거죠. 우리가 징자도 자반이축이면 수천만인이라도 오왕이라 내가 반성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수천만 명이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말 했는데 증자처럼 내가 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설산에 내가 있어도 이렇게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허밋, 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아드님, 따님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아들은 7번, 11번. 그렇죠. 7번, 11번이니까 7번은 뭐라고 써요? 7번이 전차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면 정말 잘 가는데 안 세우면 스핑크스가 멈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카드고 11번은 정말 딱딱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아마 그런 일을 해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문학적인 것보다는 이런 뭐 법 쪽이나 경영학도 회계학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이 좀 더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고 뭔가를 해도 벌써 딱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약 아까 이야기했죠. 뭘 하면 예하고 사업을 하면 예하고 뭐 하면 그냥 줄줄줄 데이터가 나와. 그런 그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판단력도 뛰어나고 뭐 그런 의미로 11번이니까 이해. 같이 그냥 연계가 되네. 선천성하고 후천성. 네, 그렇죠. 그리고 따님 할 차례인가? 몇 번이었죠? 딸은 5번, 3번. 그러니까 5번은 아까 했고 3번은 되게 여자한 그 네. 화려하고 되게 뭔가 섬세하고 좀 그런 걸 잘하고 3번 카드 자체가 완전 여성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특히 이제 3번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부동산 쪽에 특히 이게 배산 임수 카드라고 했잖아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는 시야나 눈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남 선생님 어떻게 아드님 따님 잠깐만. 아니 하나만 한번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제가 해드릴게 뭐 몇 년 몇월 해볼까요? 알았어요. 5월 몇년 몇월 음력부터 1991년 9월 7일 이 음력 요 양력은 91년 10월 14일. 10월 14일 네. 이게 아드님이죠?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17 일 뜨고 16이지. 아니 9, 10이잖아. 아, 9. 아, 그예요. 그 8인 줄 알았어. 9.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0이고 1 뜨고 2번. 네, 그렇죠. 2가 되죠. 그 9번이네. 2 플러스 7. 7, 9. 선천수가 9번에 있고 음. 배운 거잖아요. 음. 이거는 5번, 이거는 이제 10번, 11번이니까 1 뜨고 0이고 2.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또 배운 거네. 8번. 9번, 8번인 거예요. 선천수가
9번의 특징과 후천수가 8번의 특징. 이 아드님이라고 그랬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배웠으니까. 예? 이야기를 해야지. 9번의 특징이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아니 그걸 이제 배운 걸 써먹어야죠. 아이고야. 어느 분야의 전문가. 그렇죠. 상당히 전문적인 거 잘하죠. 전문적인 거 또 남의 있고, 말 잘 안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맞죠? 그런 거 맞고, 상당히 거기 있는 거에서 보면 돼요. 고집이 좀 세요. 네, 맞아요. 9번이 고집이 세. 네. 고집이 그 세. 사람 일편단심은 아직도 그냥 그렇죠. 하나만 바라보고 네. 앉아. 이 카드 그랬잖아요, 제가. 이 카드 1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10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잘 이야기했었어요. 8번. 거기다 저기 심리학과로 이제 정신병자 얘기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8번 카드니까 상당히 사람을 잘 이렇게 다스리죠. 9번. 그러니까 8번이니까 다스린다고 했잖아. 아까 이 스트렝스 힘 카드. 힘 카드니까 이 사자도 원수는 양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얘 양띠여가지고 그런지 원수네요. 네,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따님 거 했어요? 안 했어? 그거는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1989년 89년 8월 1일 음력 8월 1일 음력이고 또 1989년 8월 31일이 양력 30.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여기 다 따졌어? 그럼 몰라 봅시다. 봤는데 18번. 18번이에요? 네, 여기 3번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18이잖아요. 9, 1이니까 19, 27이네. 재밌네. 여기 9번인데요. 여기 지금 따님 있잖아요. 네. 따님도 9번이에요. 그 딸도 9번이에요? 후천수는 18. 뜨고 9, 10, 11, 12, 12번. 12번은 이제 제가 강의해 드릴 거예요. 이제 12번 해줄 건데 9번이니까 그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은 상당히 똑같은데 12번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12번은 이제 매달린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 12번 몇 번 나온다고요? 9번하고 9번하고 12번 7번이 아니고요? 7번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여기 보면 18번이잖아요. 여기 보면 보세요. 네. 18. 그 다음에 이게 이러면 9, 12. 이게 그러면 0, 2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8이니까 10이잖아요. 8하고 하늘 올라가서 9. 그러니까 아드님은 9번, 8번이고 아니 이거 뭐 아주 쉬운 산수인데 아니 8하고 00이니까 저게 아니에요? 뭐가 뭐 어디 맞잖아요 이거. 8월 1일생.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 8월 1일생. 그거 8월 31일이고. 아니 세 개가 올라갔더니 아니 그러니까 18이잖아요. 위로 올라갔죠. 그럼 뭐 초등학교 산수이잖아. 아 저기가 틀렸네. 저 3이 아니잖아. 30일이 아니잖아. 8월 30일. 아니 8월 31일은 양력이고 이 옆에 이거? 응 거기 8월 1일? 아니면 8월 8월 1일 1일이니까 1일 나왔잖아요. 18이잖아요. 8하고 예. 18 올라가면 9잖아요. 9. 맞아. 9, 1이 맞는데 뭐가 그러면 1하고 9하고 10에다가 19에다가 19, 27이잖아요. 19 더하기 8이 27 아니에요? 아이고 산수인데. 내가 왜 쓰? 아니 제가 틀렸나요? 27 맞는데? 맞아요. 네. 이상하네. 자, 근데 지금 7이에요. 얘도 9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12번 매달린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력은 왜 12번이 나왔어요? 다시 해야 돼요? 18, 아시다. 1 뜨고 9, 12잖아요. 뭐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0, 2잖아. 맞는데 계속해도. 12번. 4 플러스 8이니까 10이잖아요. 맞죠? 맞죠? 우리 12번 할게요. 자, 12번 매달린 사람을 찾아보세요. 12번. 몇 번? 12번. 매달린 사람. 아, 행드맨. 네. 이렇게 다리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행드맨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매달린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요. 매달린. 왜냐면 행이라고 하는 게 매달다거든요. 여기 ed가 붙었어요. 매달렸다. 이 과거분사거든요. 행드맨. 매달린 사람이죠. 매달린 사람. 행드맨.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매달린 사람인데 이 세상을 다르게 본다. 세상을 다르게 본다.
있어서 약간 이제 플러스적인 의미로는 역발상이죠. 역발상이고 아이디어가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개성이 확연해. 이쪽에 이제 호기심, 이것도 이제 호기심이 많은 거죠. 호기심이 많아요.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어떤 것을 볼 때 이제 같은 눈높이에 맞춰줘라. 공간을 맞출 때 맞춰줘라라고 써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상당히 이제 비판의 대상이고 부정적이고 기업과 혁명, 그다음에 이제 뭐 고통, 희생 정도 이렇게만 쓸게요. 이것도 살 얘기 많은데 여기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라든가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시야를 가지고 뭔가를 쳐다보다 보니까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 그렇죠. 특이한 거죠. 다른 시각에서 뭔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12번은.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제가 여기 주고 설명. 나무는 생명나무.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데, 지금 매달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생명나무다. 일단 알아두시고, 나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빌 언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빌 언덕이 있다.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이 안 묶여 있어. 이게 지금 손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안 묶여 있어요. 지금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풀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안 묶여 있어요. 풀고 내려오면 되는데 즐기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건 여러분이 쓰세요. 풀고 내려오면 되는데 즐기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발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갔는데 A라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했다. 우리 신발 못 판다 라고 생각해요. B라는 사람은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풀가동하자. 맞죠? 아무도 신발 안 신으니까 팔려야 안 팔려요? 팔 수 있겠죠? 이게 가십니까? 이 발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발상의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된다 하면 이런 카드가 있으면 메뉴, 장소 이런 걸 바꿔라. 체인지. 메뉴 장소를 바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이제 유보, 정지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죠. 뭔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어떠한 상태가 내가 있으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카드에 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예. 장소를 바꿔라 했는데 상태를 유지하라 뭐 이래? 아니,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뉴나 장소를 바꾸는 건 알겠고, 상태를 유지하라는 건 어떤 상황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질문할게요. 큐. 나와 만약에 그녀의 사랑이 지속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다고 칩시다. 이게 나오면 매달린 사람이잖아. 이거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카드가 있으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그렇죠. 그 유지를 말하는 거죠. 그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에 후광이 있죠. 머리에 후광, 영적으로 깨달은 카드예요. 머리에 후광은 영적으로 깨달은 카드여서 머리에 후광 땡땡 영적으로 깨달은 카드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은 좀 남들과 다른 사랑입니다. 남들과 다른 사랑을 좀 할. 그러니까 이 카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 카드가 있으면 좀 남들과 좀 독특하니까 국제 결혼도 가능할 수 있는 카드. 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하여튼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카드 직업으로 보면 이 카드의 직업은 이제 이 카드는 그래서 이제 기획력이 있어야 광고, 뭐 카피라이터, 발명가, 뭔가 발상이 뛰어나다고 했죠. 또 작가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 뭐 종교인도 되게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좀 맞는 그 직업이에요. 이해가죠?
직업을 광고, 뭐 카피라이터, 뭐 이거 아니라도 기획하는 것도 괜찮아요. 기획, 뭔가 기자도 되겠지만 하여튼 주로 기획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딱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기획. 그래서 이 카드는 금전운으로 이 카드를 본다면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금전운으로 이 카드를 보면 지켜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나를 이렇게 좀 옆에서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밖에서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밖에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잘 괜찮게 있나? 라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켜주는 사람이 많고요. 행복이 많네. 예,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 가도 될까요? 라면 이게 그냥 이 현재가 이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하면 지금 현재 집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누구와 헤어질 수 있을까요? 헤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헤어지기가 쉽지 않다. 왜? 그 상황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유지 카드. 이 12번 카드 자체가 유지 카드. 어떤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카드가 12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번의 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12번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유지되고 독창성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약간 이제 그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업 자체도 이제 기획이나 카피라이터, 작가, 발명가,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이 12번에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메이저 타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야 이거 언제 22번까지 하냐고 하는데 21번까지 금방 돼요. 처음에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13번에 데스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데스 카드. 13번에 보면 데스 카드 있죠. 데스 카드.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카드입니다. 13번을 자, 데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스는 당연히 이제 그 뭐죠?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뭐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 넘게 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1%도 안 돼. 제 말이 맞으니까 틀릴까요? 맞죠? 1%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카드는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한자로 읽을게요. 방아착이라고 해요. 방아착.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아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 방아착.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개울에 딱 이르렀는데 한 젊은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개울이 너무나 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울이 너무 불어가지고 물이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걸 보고 이 노승이 그 젊은 여인을 등에다가 업고 갔어요. 등에다가 업고 이제 이곳으로 데려다 주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이해가죠? 노승하고 젊은 스님하고 스님하고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인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둘이 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스님이 이 노승한테 그런 거예요. 스님은 이 수행자로서 금기할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자를 가까이 했고 또 데려다 주고 업고 갔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노승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노승이 젊은 스님한테 여러분이 노승이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스님은 중요한 그 계율을 어겼습니다 라고 딱 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승이면 뭐라고? 여인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 좋아요. 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 어둠 위험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죠. 나는 그 여인을 아까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느냐.
나는 그 여인을 딱 업어주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업을 걸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 방아착이라는 게 그런 거 집착을 벗어나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방아착인데 보세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막 떠오르죠. 아이가 죽죠. 거기 보면 아이가 죽고 그 밑에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 안 보여요? 사람들이 죽어 있고 해가 떠오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진실되게 해라 이런 카드. 진실되게 해라 이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 몰래 이제 뭐 카드를 막 썼어 비밀로.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발견해 그런 거를.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오죠. 뭔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카드예요. 이 13번 뭔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카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하여튼 뭐 죽음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가장 이 데스 카드에서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13번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천도제 같은 거 이런 걸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조상에 이 카드가 이제 죽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조상이 뭔가를 많이 차려놓고 지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상에게 잘 지내면 상당히 좋은 카드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카드도 이제 아까 그 9번 카드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데스 카드의 사랑 땡땡 써보세요. 데스 카드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 데스 카드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제 사랑을 하면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카드는 책임감이 강하겠죠. 책임감이 강해요. 이 카드가 있는 사람들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죠. 그러면 이 카드의 직업은 뭐냐? 이 카드는 사람 죽는 거잖아요. 영구차, 장의사라고 해요. 장의사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게 이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동수단이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 버스 기사, 지하철 승무원도 다 이 말과 관련이 있죠. 역마사라는 게 말이잖아요. 말 아시다시피. 그리고 흰 말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운행하는, 그렇죠?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비행기를 조종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니까 의사도 되고, 또 잘못된 것을 판단해 주니까 판사도 되겠죠. 이런 쪽의 직업이 또 잘 맞는 거예요. 이 카드가 있는 사람 직업으로 본다면 영구차, 장의사, 말이 택시니까 버스, 지하철, 이게 다 역마잖아요. 역마. 그리고 의사,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또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유학 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그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데 정말 꾸준하게 이제 할 경우에 가는 카드가 이제 그 데스 카드. 그러니까 데스는 죽을 때까지니까. 예, 죽을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하는 건데, 이 카드 자체가 뭔가를 꾸준하게 한 사람을 뭐 사랑을 해도 꾸준하게 사랑을 하고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열심히 충분히 할 상당히 승산 이런 것이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제 만약에 재물운을 이 카드를 본다면 이제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카드. 그러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한 우물을 파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를 열심히 일하는 9번 카드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또 조언으로 이야기한다. 조언은 아까 카드가 막 떠오른다고 그랬죠. 진실을 이야기하라. 몰래 숨기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라가 조언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게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진실을 너의 숨겨진 것에 대해서 진실 이야기하고, 자, 또 이제 몇 개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쓰러진 사람이 이제 밑에 있죠.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 여기 지금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변하진 않죠. 변하진 않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 새로운 그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은
사람이 뭡니까? 태어나서 죽고 이건 다 본질이잖아요. 본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일이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하여튼 데스 카드가 나오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방아착 그리고 욕심을 내려놔라.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조상을 특히 잘 섬겨라. 천도제를 지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상을 잘 섬겨라. 이 카드가 이제 13번의 데스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오늘 되는 데까지 볼게요. 다음 그럼 깃발은 의미가 없어요? 깃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그거는 어디 역마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역마라는 것 자체가 어디를 가려면 우리가 여행사 이런 거면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여행사 같은 거.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여기 연구차 장의사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식한 인식표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카드가 그러니까 데스 카드가 있는 경우는 여행사도 지금 안 썼지만 여행사 쪽에 사람들 우리 여행사 가면 막 깃발 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연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사와 관련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번을 찾으시고 15번 오늘 한 여기서 15번도 일단 찾아보세요. 14번은 14번이 이제 템퍼런스 카드고 15번이 데블 카드인데 악마. 찾았나요? 이게 카드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14번이 여기 지금 템퍼런스, 15번이 악마. 두 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번 절제 카드는 말 그대로 절제하는 거죠. 절제. 템퍼런스니까. 여기 보면 가슴에 삼각형이 있죠. 14번에. 네. 가슴에 삼각형. 이 삼각형은 뭐냐면 두 개의 컵을 조절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 보면 이쪽 컵을 이쪽에다 놓고 이쪽 컵을 이쪽에다 놓잖아요. 두 컵을 조절. 그럼 두 컵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두 컵이 뭘 같아? 두 컵이. 안에 있는 마음과 밖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향성과 외향성이라고 하죠. 안에 있는 마음과 외향적인 마음을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발을 보면 또 하나는 담그고 하나는 안 담그고 있잖아요. 발도 하나는 담그고 하나는 안 담그고 있죠. 발은. 그리고 여기 보면 왕관도 이제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하죠. 왕관이 지금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절제하라, 또 준비하라, 조절하라. 그러니까 절제하고 준비하고 조절하라. 이런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카드의 만약 사랑은 어떠냐? 이 카드 사랑도 조절, 절제, 정화 이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요, 좀 이렇게 잰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뛰어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 내가 딱딱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앞뒤 안 보고 막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왕관이 그 점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멀리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써주세요. 멀리 보고 멀리 꿈꾸는 사람. 멀리 보고 멀리 꿈꾸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멀리 보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랑으로 봐도 약간은 기다릴 줄 알겠죠. 잘 기다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점선으로 돼 있다는 것은 왕관으로 갈 때까지가 상당히 뭐랄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자, 왕관이라는 건이 여기 위를 아니 머리 위가 아니라 요 왕관 이 태양? 아니 이게 태양이 아니고 여기 왕관이에요. 왕관. 이게 왕관이에요? 네, 왕관이에요. 태양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있잖아요. 그 왕관이에요. 그 왕관이 점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은 중개인이 이 14번이 있는 사람 중개인이 또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4는 오거든요. 14를 하나씩 더하면 1 플러스 4죠. 네. 1 플러스 4가 5죠. 5는 교황이었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14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직업수는 한 자릿수로만 하는 거예요.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만 직업수가 돼요. 직업수.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직업수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직업수는 1번부터 9번까지만 직업수가 돼요. 뭔지 알겠죠? 네. 한 자릿수. 그러니까 1 플러스 4가 5가 되니까 교환카드이기 때문에 왜 교황이죠? 1번은 I am 나는 나다 이거잖아요. 마법사니까. 4번은 황제였잖아요. 5번은 교황이었죠. 교황은 뭐예요? 교육자잖아. 맞죠? 5번 교황은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가 있으면 이제 뭐 어떤 상담 같은 것도 좀 잘할 수 있겠고 또 이 뭐죠? 유통 같은 것도 이제 잘할 수 있고 여기 뒤에 물도 있잖아요. 물도 있으니까 그런 그 조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직업도 잘 맞겠죠. 직업을 따진다면. 자, 하여튼 돈은 절제하면 그러니까 이 카드에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절제하는 편이겠죠. 그래도 절제하는 편이지. 이 카드가 자체가 템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날개는 비상하는 거예요. 비상. 그리고 삼각형은 천지인을 가리켜요. 여기 삼각형이라고 가슴에 있는 것은 천지인. 날개 뭐 비상? 비상한다고 하늘로 비상한다는 말 안 들어봤어요? 이 날개가 빨강색 이런 날개 있잖아요. 비상한단 말 하잖아요. 하늘 날아오른다고. 비상이란 비상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아니 하늘로 도약하는 걸 비상이라고 그 하는데. 노래 비상이 던데. 네. 비상한다고. 비상문이라도 봤지. 응? 그러니까 비상이 이제 하늘로 비상이 날아오른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천지인이라고 했잖아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우리가 그 모음이 천지인으로 만든 거 아세요? 모음 있잖아. 모음. 왜 천지인이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태양이에요. 태양. 모음할 때 이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뭐겠어? 땅이에요. 땅. 요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니까 천이죠. 땅이니까 지죠. 사람이니까 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이면 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가 돼. 여기에 뭐 이렇게 하면 의가 돼.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우가 붙으면 우가 돼. 하여튼 이게 사람이죠. 서 있는 거니까. 이 모음이 천지인을 갖고 만든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은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든 거고 모음은 천지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강색은 정열적인 그런 특히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빨강색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보면 수선화가 있잖아요. 수선화 정화작용을 가리켜요. 수선화라고 여기 꽃이 지금 수선화 꽃이 이렇게 보이죠? 수선화는 정화작용. 수선화는 정화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이제 자기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보면 빛이 나잖아요. 빛나는 머리라고 써요. 빛나는 머리. 이건 신적인 존재. 빛나는 머리 땡땡 신적인 존재. 지금 머리가 빛나고 있잖아요. 머리가 빛나고 있다. 그래서 빛나는 머리는 뭐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 그리고 지금 아까 왕관 했잖아요. 왕관 여기 왕관 있잖아요. 점선인데 왕관은 뭐냐? 목적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왕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 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고 여기에 이제 왕관도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열심히 가면 왕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어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처음 들어봐요? 크로스가 십자가야.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메고 크라운은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고통이고 왕관은 뭐겠어? 영광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미간이 뭔지 알죠?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이걸 미간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미간. 여기 미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얼굴에 그러니까 결국 미간 관리를 잘해라.
미간 관리를 잘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잘 관리하는 거, 그 미간 미간에 관리. 보톡스 맞으러 가야 돼. 아니 뭐 보톡스는 아니지만 미간의 관리를 좀 잘하는 것이 상당히 보톡스를 중요하게 맞아야 볼 수가 잘하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맞아도 됐어. 예.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14번 했고 이제 15번까지 오늘 하면 뭐 여기까지 되겠죠. 15번은 이 악마 카드인데 15번 대불이잖아요. 대불이 뭔지 알죠? 악마잖아요. 자, 이 악마고, 그러니까 이 악마 카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물질적이다. 현실적, 실질적, 물질적. 자, 이렇게 써보세요. 현실적, 실질적, 물질적이다. 이게 이제 악마 대불 카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카드는 자 여기까지 쓰셨죠? 이 카드는 힘과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제압한다. 이렇게 쓰세요. 힘과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제압한다. 그냥 제압하는 게 아니라 힘과 도구. 약간 불법의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불법. 자, 그럼 여기 불이 보이죠? 불. 지금 불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보면 불이 있잖아요. 이 불은 뭐냐? 창조와 파괴. 이런 창조와 파괴. 창조와 파괴고 그런 의미죠. 개혁, 뭐 변혁 이런 거죠. 또 여기 보면 별이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별은 뭐냐면 그 악마를 가리켜요. 여기서 원래 별은 뭐 좋은 의미로 쓰이는 예, 그렇죠. 좋은 의미지만 여기 이 사람 이 뭐죠? 박쥐 날개를 달린 얘의 별은 악마예요.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리고 박쥐 날개가 있죠. 여기 보면 박쥐 날개죠. 이건 뭐냐면 검은색이죠. 박쥐 날개는 약간 검은색 비슷하게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지하색이 어두운 색. 지하색이 어두운 색.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이트클럽 같은 거 하면 좀 아시다시피 이제 이 결부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쁜 세력과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거고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적 구조적이고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됐냐? 악마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여자 여기 보면 여기 여자 네, 그렇죠. 악마에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악마에 길들여져 있는 필기하세요. 자, 이 카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 플러스는 조직을 이루고 능력이 있어요. 원래 조직을 이루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뭐냐? 구속, 폭행, 싸움, 뭐, 파괴, 소멸 이런 걸로 파괴, 소멸. 그래서 이 카드는 네 본능이 이게 이제 본능을 가리키는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라.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있겠죠. 이 카드 자체가 불법이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 그러니까 이 템퍼런스의 절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는 딱 어느 선에서는 이상 안 가는데 이 악마 카드는 이게 불법 이런 걸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 저촉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법을 거슬리고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거슬리고 뒷돈 챙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카드예요. 이 카드. 그래서 이 카드를 만약에 사랑으로 본다면 소유욕 또는 집착이 오는 사람. 사랑을 의미하고요. 사랑으로 따진다면 소유욕이나 그 다음에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구속적인 사람. 또는 이제 조건적인, 그러니까 우리 스폰이란 말 들어보죠. 스폰 역할,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스폰.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놀자 뭐 이런 거죠. 요즘 말 하면 그런 사랑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카드고요. 하여튼 이 데블은 거짓, 사기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여자를 만날까요? 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이게 나오면 주로 유흥업소 쪽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 카드 자체가, 이 데블 자체가 이 악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요. 그러면 직업으로 하면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밤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24시간 영업. 우리 24시간 그 음식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 나이트도 당연히 돼 있죠. 노래방, 뭐 술집, 뭐 룸살롱 뭐 이런 것도 이런 있죠. 거 잘 나오네, 야. 네, 이런 카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돈으로 따지면 금융 중에 사채, 뭐 심부름센터, 뭐 불법 과외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약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이게 떴다. 이번에 제가 합격. 이건 뭐예요? 상당히 불법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이해가시죠? 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법원에 가겠죠. 아까 법원이 몇 번 무슨 카드였죠? 법원 몇 번? 11번 저스티스. 11번 저스티스 보세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 법원에 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아까 11번 했잖아요, 제가. 네, 뭐, 했어요. 11번 그런 거. 혹은 저건 정인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과 관련 있는 그런 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런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나오죠. 상대성이네.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까 13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4개. 그럼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복습. 데스 카드가 나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남편이 카드를 썼는데 아내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너 당신 카드 썼지? 그럼 발표하면 난리 나지.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일단 있겠고. 발표 먹어봐야지. 무슨. 발표하고 가야지. 자, 15번에 쇠사슬 땡땡 책임과 의미. 이 쇠사슬은 책임과 의미를 가리켜요. 책임 있죠. 책임과 의미를. 그리고 여기 보면 불이 있고 여기 그림을 보세요. 불이 있고 포도가 보이죠. 불이 있고 왼쪽에 보면 여기 네. 포도 있죠, 보라색으로. 네. 이건 뭐냐면 욕정과 욕망을 가리켜요. 욕정과 욕망. 불과 포도는 욕정과 욕망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카드는 직관이 뛰어난 카드. 직관이 뛰어나다. 직관이 뛰어남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무섭도록 집중해요. 이렇게 쓰세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무섭도록 집중함. 그래서 무섭도록 집중하니까 이게 뭘로 갈까요? 집착으로 가요. 집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에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 사귀는 건 좋아. 근데 조심해야 돼. 왜? 과도한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과도한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카드가 생길 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유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내가 타로를 알게 되면 나는 이제 15번 카드가 있구나. 그럼 매사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과도한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해서 이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카드의 우리가 공부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했죠? 오늘 지금 제가 몇 번부터 아까 했나? 8번부터 했죠? 8번부터 15번까지 했어요. 8, 9, 10.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8개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과제는 아주 쉬워요. 다음 주에 과제는 직업수를 찾아보세요. 직업수가 뭐냐면, 직업수 아까 1번부터 9번이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이야기했더니 선천수가 저를 이야기했더니 3번이에요. 후천수가 7번이야. 직업수 찾아오래나 직업수를 찾아 나와 남편과 아내, 자식과 이렇게 내가 선천수가 3번이고 후천수가 7번이야. 그러면 10번이죠. 그럼 10번은 안 된다고 그랬죠. 1 더하기 0이죠. 그러면 1번이 내 직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수는 1번에서 9번까지만 된다고 그랬죠. 정말 어디 남 사무장님 한번 해볼까요? 선천수, 후천수 몇 번이에요? 나 몇 번이 있는데? 자, 그럼 이거 말씀 선천수, 후천수가 몇 번이시죠? 아니 그 아시 20번하고 7번. 응? 20번하고 7번. 나 똑같이 하는데? 둘 다 27 똑같았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면 같이 나왔잖아. 27이잖아. 27. 나 그거에 관에서 사람이라는 게 나. 27이잖아요. 그 27이니까 2 더하기 7이죠. 27이니까 이거는 제가 한 자리만 된다고 했잖아요. 2 더하기 7이니까 몇 번이에요? 9번이죠. 여기까지 가요?
27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로만 간다고. 그러니까 2 더하기 7은 9번이라고. 영어 가져요. 1번부터 9번까지 그게 직업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드님, 딸, 이것은 그냥 두 개 다 해서. 그렇죠. 선천수 더해가지고. 우리 아, 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고가는 이제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드님, 따님을 한번 그렇게 해서 남편분까지. 17이니까 8이에요? 뭐라고요? 9하고 8이면 17이니까. 그러면 17이죠. 그렇죠. 17은 8이 되는 거죠. 8번이 직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15번까지 여러분이 다음에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21번까지 한번 메이저 타로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끝내고 뭘 하냐면 다음 주는 이제 생일수 중에서 안 한 걸 좀 할게요. 그림자수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수. 그 다음에 영혼의 수.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운, 총운까지.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 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이너 타로를 가진 않고 메이저 타로 남은 걸 하고 혼의 수, 올해 상반기운, 하반기운, 총운, 그 다음에 그림자수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런 걸 좀 해드릴 테니까 뭐 배우신 것까지 15번까지 잘 복습하십시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예. 직업수가 5하고 5하고 9예요. 그럼 14 나오잖아요. 그렇죠. 14는 1 플러스 하는 거잖아. 13은 1 플러스 하는 거 5번이잖아. 그렇죠. 직업수는 그냥 1번에서 9번까지가 직업수예요. 그러니까 14는 안 되죠. 왜냐면 두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재밌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그 상반기운, 하반기운까지 막 다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